디자인 활동을 하다 보면 기회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 기회를 맞닥뜨렸을 때 진짜 최선을 다하면 상대방이 본심을 알아줍니다. 그렇게 입소문으로 또 프로젝트가 오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그 클라이언트라고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어떤 회사의 뭐 대리급, 과장급 되는 어떤 실무자일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잘 맞춰서 뭔가 인사고과를 잘 받고 싶다, 혹은 이 프로젝트를 자신만의 또 어떤 포트폴리오로 만들고 싶다, 그런 니즈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어필을 해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에서 8년 동안 UX 디자이너, 마케팅 디자이너 활동한 정승화라고 합니다. 핫플레이는 지금 운영을 한 지 3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요. 특정 장르를 따지지 않고 영상 디자인 전반에 걸친 작업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주요 클라이언트로는 SK텔레콤이 있고, 최근에는 펭수가 출연해서 누구 AI 서비스에 공식 홍보 영상도 제작을 했고요. 각종 스타트업들의 그런 마케팅 활동에도 활발하게 기여를 하고 있고요. 최근 우리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의 공식 홍보 영상을 정말 열심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지금 거의 한 7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본인 개인 SNS 활발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 포트폴리오 인스타그램도 꼭 운영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저도 한 7년 정도 지금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스타그램의 그 포스팅 하나하나를 저는 낚싯대라고 비유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낚싯대를 여러 번 들이울수록 클라이언트를 만날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과제물도 좋고 개인 작품도 좋고 좀 활발하게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하면 그만큼 어떤 기회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게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작업 의뢰가 될 수도 있고, 디자이너도 하나의 자기만의 브랜드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SNS 활동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케터 분들은 프로젝트를 의뢰하거나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주로 라이트하게 SNS를 많이 검색을 합니다. 그런 곳에서 클라이언트의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권장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SNS 계정을 운영하는 방법론에 대한 것들은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태그를 중복해서 쓰면 안 된다, 혹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계속 써서는 안 된다, 그런 법칙이 있거든요. 그런 알고리즘을 최대한 좀 피해가면서 잘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주로 디자인과 관련된 그런 태그들을 좀 활발하게 써서 실제로 제 클라이언트분 중에서는 제가 만든 그런 태그로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같이 일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연락은 주로 저는 이메일로 받습니다. DM이 좀 가벼워 보여요. 광고 같기도 하고 약간 떠보는 것 같기도 하고, DM으로 받아서 프로젝트가 끝까지 성사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디자인 활동을 하다 보면 기회가 반드시 오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맞닥뜨렸을 때 진짜 최선을 다하면 상대방이 본심을 알아줍니다. 그래서 소개가 되는 거고, 그렇게 입소문으로 또 프로젝트가 오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프로젝트를 할 때 진짜 성심성의껏 하는 그런 장인정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본인을 이렇게 홍보할 때 싸고 저렴하고 빠른 이런 용어를 써서 어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인식을 하기에는 이 사람은 퀄리티적인 면보다는 어떤 속도감, 프로젝트를 빨리 해치우려고 한다? 그런 인식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뭔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기 전에 먼저 중간 보고를 하고 제안을 먼저 하는 거죠. 사람이라는 동물은 되게 신기한 게 시키면은 하기 싫어집니다. 이게 클라이언트와 협력사의 관계가 금액이 오가는 그런 관계잖아요. 갑과 을의 관계인 건 분명한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뭔가 지시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는 하기가 싫어져요. 이거는 모든 디자이너 분들이 똑같을 겁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똑같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먼저 제안을 해버립니다, 저는. 그러니까 좀 더 프로젝트의 어떤 기간도 짧아지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도 좀 더 활발하게 되고, 클라이언트도 저를 보는 그 시선이 되게 좀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공적으로 프로젝트 하나 마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클라이언트라고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어떤 회사의 대리급, 과장급 되는 어떤 실무자일 거예요. 그 실무자가 그 회사에서 하는 어떤 역할, 임무, 그다음 위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잘 맞춰서 뭔가 인사고과를 잘 받고 싶다, 혹은
이 프로젝트를 자신만의 또 어떤 포트폴리오로 만들고 싶다, 그런 니즈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어필을 해주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로는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나 K 디자인 어워드처럼 이런 각종 어워드에 또 출품을 해버리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마치고 클라이언트의 어떤 허락을 받고, 그런 활동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 중에서 어떤 디자인 공모전이나 이런 것에 출품하는 것을 좀 놓치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먼저 제안을 드려서 이렇게 출품도 하고, 그러면서 만약 수상하게 되면 또 그 해당 클라이언트 브랜드가 또 위상이 올라가는 거니까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종종 보는데 그 자영업자의 라이브한 그런 이야기들을 말하는 그런 채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서 좀 영감을 얻은 게 뭐냐면, 결국에는 소비자들, 손님들,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입장도 클라이언트와 동일하다. 요리도 어떻게 보면 재료를 구하고 재료를 손질하고 요리를 어떻게 만들고 누구한테 대접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기획을 하잖아요. 디자인도 똑같습니다. 그런 재료들을 어떻게 가공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그런 걸로 빗대어 봤을 때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보면 그 식당의 메뉴판과 같아요. 본인이 가장 잘하는 메뉴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거죠, 손님한테. 메뉴판에 보면 매운 음식, 알러지가 있는 음식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포트폴리오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저는 메뉴판과 포트폴리오가 좀 많이 닮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양보다는 질이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그 중에서도 잘하는 메뉴가 많은 것들이 더 유리하겠죠. 양보다는 질. 그렇지만 양이 너무 적으면 좀 곤란하다. 적절한 양을 높은 질로 이렇게 채우는 그런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저는 주로 하는 말이 계속 달라야 돼요. 지원하는 회사에 맞는 순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작품이 필요하죠. 그런 포맷이 조금 달라져야 되거든요. 내가 지원하는 곳 혹은 나의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그런 버전이 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하나의 양식이잖아요. 그 포맷 안에 담는 컨텐츠를 무조건 달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을관계, 요즘 되게 거두되고 있는 뭐 사회 이슈죠. 갑을관계로 클라이언트와 만나지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 사람이고, 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첫 미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뭐 회사도 그렇고 첫 미팅할 때 약간의 기싸움을 합니다. 저는 그걸 좀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기싸움을 최대한 절대 안 하고요, 저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클라이언트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이런 부분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할 거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런 의미 없는 그런 힘을 빼지 마시고 나에게 적절하게 이렇게 지시하라. 그럼 난 수행하겠다. 라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제 프로젝트에 임하는 편입니다. 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연락을 온 클라이언트는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떤 그 작업 스타일과 방향성이 그분과 어떻게 맞아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어필을 해서 일을 진행하는 편이고, 요즘 뭐 언택트 시대라서 오프라인 미팅을 할 때도 있고 온라인 미팅을 할 때도 있지만, 최대한 그 지금까지 내가 진행했던 그런 프로젝트들을 잘 설명을 하고, 그 이전 프로젝트에서 느꼈던 점 혹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을 법한 점들을 다음 클라이언트한테 좀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 프로젝트는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클라이언트님과 할 때는 이 부분을 좀 해소해서 진행을 하면 좀 더 결과물이 좋게 나올 것 같다.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도 빅데이터거든요. 그런 빅데이터 기반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좀 업무를 추진하는 편입니다. 직장 생활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모든 인하우스 디자이너도 똑같고 뭐 외주 디자인 스튜디오도 똑같을 겁니다. 지시를 받고 일하는 그런 예술가가 아니라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직장 생활이 힘들고 그럴 건데, 수많은 외주 협력사가 있지만 거기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프로젝트가 흘러갔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 부분은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해플레이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그런 디자인 스튜디오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영상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10년 뒤에는 카페가 될 수도 있고요, 펜션이 될 수도 있고 장난감 공장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솔직히 10년 뒤에 해플레이가 어떻게 될지 저도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 브랜드를 좀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상표권도 출원해 둔 상태고요.
이 브랜드를 제 라이프에 녹여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좀 만나보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습니다.